저는 서울 도봉구 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재석이고요. 별명은 헬스부 장관이라고 불립니다. 헬스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있는 총선을 위해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철근 정무실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같이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 내용, 징계 사유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건데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잖아요. 무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윤리 징계는 근거가 없는 징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김철근 실장이 이번에 윤리 징계에 재심 청구를 했을 때는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각하했었어야죠. 근데 애초에 징계에 대한 재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윤리위 누군가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불경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락을 나눴을 때 이야기는 책을 쓰는 데 집중을 한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정당 개혁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당은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그냥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본인 스스로 계속 이런저런 사고 실험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등판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유권자들의 총의가 모여질 때가 이준석 대표의 등판 시기인 거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의지로 등판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목소리는 원래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청년이었던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 전후로 국민의힘이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담론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역할들을 지금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정치 담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부터 복지제도, 하다못해 젠더 담론부터 환경 문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만 포착할 수 있는 이 담론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체육 정책과 관련된 담론들,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서브 중에 서브,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말하자면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인데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해창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내체육업에 등록해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담론은 정치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젠더 담론을 나왔듯이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담론을 가지고 나오고, 또 가까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정치적 현안이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또 이준석이라는 큰 매개체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그 폭발력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내지 못했던 담론들은 정치권으로 계속 수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MZ를 접근하는 방식이요. 잘못된 거죠. 젊은 세대는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선 기간에 박용진 의원이 그때 뭐 틱톡인가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정세균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무슨 뭐 힙한 모자 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젊은 세대가 와 되게 힙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버니 브로스라고 하는 젊은 세대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나이가 있는 정치인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보면 배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아저씨 중에 상 아저씨거든요. But I think the Secretary is right. And that is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hearing about
Your damn emails. Thank you. Me too. Me too. You know? The middle class, Anderson. And let me say something about the media as well. I go around the country, talk to a whole lot of people. Middle class of this country is collapsing. We have 27 million people living in poverty. We have massive wealth and income inequality. Our trade policies have cost us millions of decent jobs. The American people want to know whether we're going to have a democracy or an oligarchy as a result of Citizens United. Enough of the emails. Let's talk about the real issues facing America.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건 오히려 나는 기성세대지만 정말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연금개혁. 젊은 세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기득권들을 내 표를 뺏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호를 하겠죠. 근데 그런 건 하진 않고 왠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 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의 역할은,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다선 의원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착화된 구조들을 깨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구호를 외치고 MG를 외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 비상대책위원을 하면서 뭐 의원들 모임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처음에 떠들썩해요. 40명, 50명 이렇게 진짜 잔뜩 모여가지고 막 스터디하고 책도 나눠서 보고 밤새서 책 보고 왔다고 하는데 모임이 한 4번, 5번 되면 절반으로 줄고 또 더 절반으로 줄고 계속 2분의 1씩 줄거든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모임은 없어지고 또다시 어떤 모임이 생겨요. 제2의 모임이 또 생기고 또 그때는 떠들썩해요. 대개는 선거에 맞춰서 그렇게 모임들이 하죠. 이게 진짜 공모 모임인지 아니면 내 이름 걸쳐놓고 공천이나 조금 받아보겠다, 공천에 불이익 받지 않겠다 라고 그냥 줄 선 건지는 한 3-4번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당대표 선거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판이 달라지고 이준석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단일화위가 나왔는데 결국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저는 단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4선, 5선급 원내대표 이상급의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 선거도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바뀔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단일화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조금 다르지만 둘이 이제 그 티격태격을 하다가 정말로 이겨야 되는 누군가 하나가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힘을 합치고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도 반응을 해주면서 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걸 우리가 진정 의미의 단일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나가, 나는 안 나갈게 이렇게 해서 후보 정리하는 걸 전 단일화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후보들 사이에서 대충 이게 그 교통 정리를 하는 수준인지 이거를 저는 단일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검사를 하는 거는 비정상적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2말 3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 지금부터 당무검사를 정말 빡세게 해도 빡빡하거든요. 비상대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차기 전대를 준비해야 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이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당무검사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어차피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당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당무검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약간 촉박한 면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시기가 뭐 옳다 그르다 비판할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거는. 목표 저야 뭐 2024년 총선에서 도봉구 갑에서 당선되는 게 일단은 목표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 지향점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저 원내에 진입하고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돼서 내 생각을 법으로서 관철시키고 또는 그 관철시킨 법으로서 또 여론에 호소를 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분야로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정책과 관련된 내용,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치료랑
치료의 방점이 좀 있었다면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